기능사 필기 대응 5회차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번 실린더 블록이나 헤드 평면도 측정에 알맞는 게이지는 해서 요거는 직각자고요. 가끔가다 필러 게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러 게이지 또는 간극 게이지 또는 틈새 게이지 등등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저희가 보통 직각자나 고둔자라는 거 하나 놔두고 여기 중간 사이에다가 저희가 필러 게이지를 찍어서 어 이게 평면도를 측정한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2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4회전 할 때 캠 축은 몇 회전 하는가 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 크랭크 축이 있고 캠 축이 있으면은 크랭크 축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해서 2회전 할 적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딱 한 번씩만 이게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2대 1, 1이 됩니다. 여기서 4회전, 크랭크 쪽이 4회전 하니까 캠 쪽은 이거의 절반인 2회전. 그래서 답은 2번, 2회전 한다. 3번 윤중에 대한 정의로 올바른 것. 그래서 윤중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여기 차가 있으면 바퀴가 4개가 있다 라고 하면요, 바퀴 하나가 누르는 거를 저희는 이제 윤중이라고 하고요, 같은 선상에 있는 요 축을 누르는 게 이게 저희는 이제 보통 축중이라고 합니다. 축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퀴 하나가 누르는 거, 바퀴 하나가 자동차 수평을 쓸 때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저희는 윤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 피스톤 옵셋을 두는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래서 피스톤 옵셋이라는 거는 저희가 피스톤이 있으면은 피스톤 핀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고 밑에 크랭크 쪽이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돌 적에 이 피스톤이 상사점, 즉 상사점이나 하사점에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때 여기 크랭크 쪽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 그래서 요게 이제 옆에 그 치갑을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치갑을, 즉 힘의 벡터 요 부분을 조금 더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요, 여기에 가운데 피스톤 핀 부분 있죠. 피스톤 핀 부분이 약간 한 1.5도 정도 옆으로 오는 거를 저희는 이제 옵셋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옮김으로써 이 치갑을 조금 더 낮춰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의 치갑을 작게 하기 위해서 옵셋을 둔다. 요거는 이제 옵셋을 둔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5번 LPI에서 연료의 부탄과 프로판의 조성비를 결정하는 입력 요소 있죠. 여기 LPI는요, 부탄과 프로판이 이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름철에는 부탄이 100%, 프로판이 0%, 겨울철, 즉 그 온도가 낮을 때는요, 부탄이 70%, 프로판이 30%를 함유합니다. 요거는 온도와 압력의 관계로 이제 조성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로 이제 조성비를 알아본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6번 자동차 엔진의 냉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엔진이 과열됐을 때에는 즉시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은, 네, 그죠? 라디에이터 캡이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올라와 있다면은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요 위에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끓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라디에이터 캡을 여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해제가 됩니다. 압력이 해제가 되면서, 즉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압력이 해제되면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딱 100도씨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 끓어 넘친다. 즉 오버히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라디에이터 캡을 바로 열면 안 되고, 엔진 과열했을 적에는 일단 온도를 낮춰준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천천히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7번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차량에서 크랭크 각 센서의 역할. 자, 크랭크 각 센서는 CAS 또는 CPS라고 하고요.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위치는 다릅니다. CAS는요, 예전에 이제 배전기 방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CPS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할 때 볼 수 있는 엔진에 있는 요 장치의 CPS고요. CPS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서 크랭크 축이 있으면은 크랭크 축에서 거의 플라이 휠 쪽, 대부분 이제 플라이 휠 쪽이 있으면은 플라이 휠 요 앞쪽에 보통 이제
계측하는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나요. CAS 같은 경우는 이제 캠축이 있으면은 캠축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배전기가 있는데 배전기 안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는 이제 CAS라고 하고 크랭크 축이 있는 거를 CPS라고 합니다. 하는 역할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게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하거나 아니면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하면서 지금 뭐 1번 실린더가 여기 있는 1번 실린더의 TDC 즉 1번 실린더의 상사점을 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아닌 것이니까 저희는 이제 냉각수 온도를 검출한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크랭크각 센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요, 보면은 연료 분사, 점화시기, 피스톤의 위치 검사.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WTS, 냉각수 온도는 WTS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솔직히 크랭크각 센서가 되게 뭔지 몰라도 1번 같은 경우는 WTS가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8번 디젤 기관에 쓰이는 연소실이다. 복실식 연소실이 아닌 거는 복실식 연소실이라는 건요. 저희가 연소실 즉 방이 하나 있으면은 그 옆에 조그만한 방이 하나 더 있는 거. 즉 다시 뭔가 이렇게 와류를 일으키거나요. 열을 미리 온도를 좀 미리 데펴 놓는 예 연소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기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공기 실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직접 분사 실식. 요거는 이렇게 도 방이 하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연소실도 방이 2개,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 9번 디젤 기관의 노킹 방지책으로 알맞는 것은 디젤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는 거죠. 요거는 척화 지연 기간을 짧게 만들면은 노킹을 방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착화 지연이니까 당연히 흡기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압축비는 낮게 하면 안 되고요. 압축비는 높게 해야 되고요. 착화 지연 기간은 짧게를 해야 되고 실린더 벽의 온도 또한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10번. 디젤 엔진의 정지 방법에서 인테이크 셔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죠. 인테이크입니다. 인테이크 셔터. 여기 인테이크 셔터가 뭔지 몰라도 인테이크 나왔으면 뭐죠? 흡기 쪽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흡기 쪽에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 흡입 공기를 차단하는 거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스로틀 밸브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분사량으로 RPM을 결정합니다. 그 말 뜻은 스로틀 밸브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자제어 디젤 같은 경우는 여기 ETCS 그래서 전자제어 스로틀 밸브가 들어갑니다. 이때 전자제어 스로틀 밸브는 평상시 엔진이 작동한다 라고 하면 스로틀 밸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요. 온 상태에서 시동을 오프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공기를 이렇게 차단해서 강제로 흡입 공기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흡입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테이크 셔터가 들어간다. 다음 11번 가솔린 기관에서 고속회전 시 토크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고속회전 시죠. 고속회전 시에 토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떡 떨어지는 이런 그 고RPM에서 떨어지는데 요거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들어가는 공기량, 즉 흡입 증진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충진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입 충진 효율이니까 당연히 최적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토크가 조금씩 낮아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12번 가솔린 기관의 배기장치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공연비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해서 이때 공연비 COHC, 낙스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는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14.7대 1에서요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COHC, NOx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낙스는 14.7대 1, 이론 공연비 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니까 이론 공연비 부근에서 낙스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배출된다. 즉 완전 연소 구간에서
낙스는 최대로 발생된다. 하지만 좌우, 즉 휘박하거나 농후할 때는 낙스 값은 줄어들고요. COHC 같은 경우는 이제 농후했을 적에 같이 좀 많이 배출되고, 이제 희박했을 적에 이제 대부분 이제 배출되지 않는다. 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는, 이런 그래프는요, 대략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기관의 윤활유를 급유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요거는 일단 연소 촉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윤활유의 목적은 저희는 이제 감마작용, 윤활이라고 합니다. 윤활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봉, 응력, 분산, 그 다음에 냉각,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세척, 소음, 완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3번의 답은 1번. 14번, 다음 중 전자제어 엔진에서 연료 분사 피드백에 가장 필요한 센서는, 요건 이제 산소 센서가 되고요. 연료 분사에 피드백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는 흡기가 있고요. 배기가 있으면은 이 배기가스 농도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희박이냐 농후하냐 요거를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이 판단되는 게 엔진 ECU로 들어가면, 엔진 ECU는 인젝터한테 이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희박하면은 좀 더 많이 분사해라, 농후하면은 좀 적게 분사해라 라고 해서 답은 4번 산소 센서가 됩니다. 다음 15번,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배기가스 세고로 가장 알맞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막혔다고 하는 거는 지금 농후한 혼합기다, 즉 공기가 덜 들어가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농후한 혼합기에서는 이제 흑색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무색 또는 담청색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정상으로 저는 보는 거고요. 백색이다, 요게 때는 이제 윤활유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볏짚색이다. 볏짚색에서 약간 좀 그 갈색 비슷한 거죠. 요거는 지금 희박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노킹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보통은 황색에서요 검은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15번의 답은 3번. 16번,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으로 틀린 것은, 피스톤 링은요,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 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피스톤 링은요, 피스톤에서 발생된 열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열 전도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벽에 오일이 묻어 있는 것을 긁어내리는 오일 제어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가스가 새지 않게 하는 기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와류 작용. 다음 17번, 연료탱크 내장형 연료펌프의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여기 연료펌프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일단 포토다이오드, 일단 그 연료펌프에는 포토다이오드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DC 모터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연료를 빨아 올려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게 모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모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 밸브 같은 경우는 모터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여기서 모터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료를 송출할 적에, 내가 시동을 오프했을 적에 연료가 이렇게 리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볼 베어링, 볼을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 스프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볼을 밀고 연료를 송출했다가 오프하게 되면은 볼이 요 사이를 막 메꿔주는 거죠. 메꿔서 리턴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책 밸브라고 하는 거고요. 릴리프 밸브는 여기 전단 통출되는 쪽에 압력이 높게 되면은 리턴 시켜주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18번, 이소옥탄이 60, 정액탄이 40일 때 표준 연료일 때 옥탄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답은 60%입니다. 19번, 전자제어 차량의 흡입 공기 계측 방식으로 매스 플로우 방식과 스피드 덴시티 방식이 있는데, 매스 플로우 방식이 아닌 것은, 이때 매스 플로우를요 여러분들 해석할 적에요, 직접 계측 방식으로 보는 거고요. 스피드 덴시티를
간접 계측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측 방식에서는요, 질량 유량과 최적 유량으로 내는데, 이때 핫 와이어, 그 다음에 핫 필름, 와이어 필름, 그 다음에 최적은 칼만 와류, 그 다음에 베인 방식,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맵 센서 방식이 이제 스피드 덴시티 방식, 그래서 이게 간접, 그 다음에 세 개는 직접 계측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0번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한 마력으로, 실제로 발생한 마력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지시 마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요, 피스톤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직접적으로 발생된 게 이게 지시 마력이 되는 거고요. 크랭크 축이 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피스톤 링이 실린더와 만나서 마찰이 생기죠. 요거를 이제 마찰 마력이라고 하고요. 마찰 마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시 마력에서 마찰 마력을 빼면은 요게 이제 축마력 또는 제동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지시 마력. 다음 21번 연소란 연료의 산화 반응을 말하는데 연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이제 연소와 영향을 줄 쪽에 보면은 그 실린더에서 이렇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흡기 쪽이나 폭발되는 과정이지만 그 실제로 배기 쪽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래서 배기 유동과 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 22번 실린더 지름이 100mm인 정방형 엔진이다 해서, 정방형 엔진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의 요 길이가 똑같은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100mm, 100m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785 D 자승 L, 요 공식 알고 계실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냥 785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23번 저위 발열량이 150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펄스고요. 제동 마력이 93 PS, 제동 연료율이 31%이다. 요건 이제 제동 연료율 구하는 공식 해가지고요.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 소비량, 그 다음에 632.3 곱하기 BPS, 그러니까 제동 마력,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연료 소비량에서 이 W 값이죠. 그래서 이 W 값만 놔두고, 제동 연료율이 밑으로 가고 632.3 곱하기 BPS,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632.3 곱하기 93 PS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이 1500에, 그죠? 1500에, 어디서? 제동 연료율이 0.31. 0.31 하시면은, 저희가 이거 한번 계산하시면은 18.6, 이 정도 나올 겁니다. 67 해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전자제어 조향 장치에서 차속 센서의 역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전자제어 조향 장치에서 차속 센서, 즉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이때 바퀴에서 검출되는 여기 휠 스피드 속도 센서에서 검출된 것 갖고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조향력인 거고요. 요 조향력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저속에서는 가볍게, 고속에서는 무겁게 해서 차량을 좀 안전하게 운전하게 만듭니다. 이때 저속과 고속을 판단하는 거는 차속 센서, 휠 스피드 센서가 한다라는, 휠 스피드 센서에서 받은 신호 갖고 한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22번 클러치 부품 중 플라이 휠에 조립되어 플라이 휠과 함께 회전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변속 클러치 판 많이들 가시는데요. 실제 클러치 판은 아니고요. 클러치 커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라이 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플라이 휠 중간 안에 클러치 판이 들어갑니다. 클러치 판을 밀어주는 압력판이 들어가는데 이 압력판이 이렇게 해서 클러치 커버와 압력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클러치 판 같은 경우는 변속기 입력축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력을 차단하게 되면은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 사이를
플라이휠과 클러치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붙어 있지 않은 거고요. 동력을 전달할 적에가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클러치 커버입니다. 26번 엔진 출력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자동차의 총 중량을 크게 한다. 여긴 누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몸이 그, 그 무게를 많이 달면 달수록 움직이는데 좀 힘들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차량의 총 중량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총 중량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유 구동력을 크게 한다는 당연한 거고, 종감속비를 크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감속비가 종감속비가 작다라고 하면요, 속도는 높아지지만 토크 값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종감속비를 크게 하면은 속도는 낮아지지만 토크는 커진다. 그 다음에 주행저항을 작게 한다도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7번. 배력 장치가 장착된 브레이크에서 페달 조작이 무겁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건 답 1번이고요. 푸시로드의 부트가 손상되면은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푸시로드가 있습니다. 이 푸시로드는 이렇게 마스터 실린더 쪽, 여기 배력 장치 하나 들어갔는데, 마스터 실린더 이렇게 해서 배력 장치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푸시로드는요, 그냥 다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생긴 담력을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부트가 이렇게 싸져 있긴 한데, 부트가 싸져 있는 건요, 이렇게 부트가 싸져 있는 거는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진공용 체크 밸브가 작동이 불량하다. 그러면 요거는 압력차를 발생시킬 수 없다. 릴레이 패스도 동일합니다. 하이드롤릭도 동일하게 압력차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28번 유압식 클러치에서 동력 차단이 불량해진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동력 차단과 동력 차단과 관계가 없는 건요, 일단 페달 자유 간극이 없음입니다. 페달 자유 간극이 없다라는 거는 클러치 페달이 여기서 약간 좀 자유 간극해서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확보를 하는 건요, 플라이 휠과 압력판이 있으면은 여기 클러치 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클러치 패드를 살짝 밟아도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리 요 정도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 간극이 없다라고 하면요, 내가 항상 즉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꽉 밀착시키지 못하고 외부로 지금 살짝씩 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달의 자유 간극이 없음 해서 28번에 1번. 29번 자동차의 축간거리가, 요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계속해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답은 4.7m입니다. 다음 30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고 센서의 구성 부품으로 올바른 것은, 차고 센서의 구성 부품 같은 경우는요, 그 발광 다이오드 하고요, 포토 다이오드, 빛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트랜지스터, 즉 빛을 쏘는 거, 빛을 받는 거, 요걸로 이제 차고 센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1번 브레이크 파이프에서 잔압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그죠? 그래서 31번에 보면은 이제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는 한쪽으로는 가고 한쪽으로는 갈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잔압을 유지하는 거는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32번 조향 휠을 1회전하였을 때 피트만함이 60도 돌았다. 그죠? 그러면 360도 분의 6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6대 1이 나옵니다. 33번 주행 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건요, 타이어가 있으면요 좌측과 우측이 뭔가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캠버가 맞지 않다, 뭐 한쪽이 휘었다, 공기압이 다르다, 뭐 캐스터가 맞지 않다,
뭐 타이어가 더 마모가 많아졌다 또는 뭐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밖에 허브 너트를 너무 꽉 조였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꽉 조였으면은 좀 약간 오버 토크가 났다라는 거고요. 해석할 적에는 그냥 꽉 조인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34번 타이어의 구조 중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타이어의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돼 있으면은 여기를 저희는 트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트레드. 35번 추진 측의 슬립이음은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그래서 슬립이음 같은 경우는 축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제동 시 타이어의 슬립률이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슬립률이라고 하죠. 이게 슬립률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미끄러졌냐예요. 요거 계산식 쪽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큰 값, 뭐가 됐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큰 값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BS 말고요. 뭐 TCS 그 제동 장치는 멈출 때 쓰지만 TCS는 구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차체 속도의 차륜 속도를 빼주고 차체 속도로 나눠준다 라고 보면은 TCS는 아예 반대입니다. 차륜 속도의 차체 속도를 빼고요. 그다음에 차륜 속도로 이제 나눠준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큰 값 빼기 작은 값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6번의 답은 2번. 37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시동이 가능한 거. 요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P단입니다. P단하고 N단 이렇게. 왜냐면은 P단하고 N단 같은 경우는 그냥 공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P와 N이니까 답은 1번. 다음 38번 승용자동차에서 주제동 브레이크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 장치가 됩니다. 요거는 제3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39번 자동차가 고속으로 선회할 때 차체 기울어짐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차체 기울어짐이라는 건 차가 있으면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스테빌라이저가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40번 자동 변속기 오일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클러치 접속 시 충격이 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적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동력을 100을 전달해도 미끄럼이 있으면은 내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실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손실 값을 뺀 값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손실이 20%만큼 미끄럼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엔 전달하는 건 80밖에 안 되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미끄럼은 일단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없는 게 요거예요. 충격이 크고 요게 반드시 틀리게 된 거죠. 답은 4번. 41번 논리회로에서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돼 있죠. 이때 엔드 게이트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곱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논리에서 5월 그러니까 엔드는 곱하기고요. 5R은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트에서 출력이 하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A, B가 들어가고 Q가 나간다고 했죠. 게 A, B의 출력이요. 양쪽이 다 1, 1이 들어가야지. A와 B가 1, 1이 들어가야지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Q의 출력값이 1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출력값은 0이 된다. 이렇게 0이 된다. 이런 진리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입력이 하이가 나와야 된다. 답은 1번. 그럼 40번 자동차에서 축전지를 떼어낼 때 작업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일단 축전지 떼어낼 때는요 마이너스 단자 먼저 떼냅니다. 그 다음에 조립할 때도요 마이너스 단자를 맨 마지막에 조립한다입니다. 그래서 접지 터미널 먼저 푼다. 그래서 답은 1번. 43번 일반적으로 발전기를 구동하는 축은 발전기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겉벨트 쪽에서 그 프론트 쪽에서 보면요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다라면 크랭크 축과 이렇게 벨트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발전기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서도 돼 있고 파워 스티어링 펌프도 이렇게 다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 44번 자기유도와 상호유도 작용을 이용한 것은 해서 여긴 자고유동에서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작동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희는 이제 점막 코일 부분입니다. 답은 2번.
45번 링기어 2의 수가 120개고요. 피니언이 12개, 그 다음에 1500cc급 엔진에서 회전 저항이 6kg일 때 기동 저항에 필요한 최소 회전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됩니다. 이건 이제 기동 전동기의 최소 회전력을 구하는 건요. 일단 크랭크 축의 회전력. 요게 지금 그 엔진의 회전 저항입니다. 회전 저항에다가 링기어 2수 분의 피니언 2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링기어 2수가 크랭크 축의 회전 저항이 6이고요. 6kg이고요. 링기어 2수가 120개고 회전 저항이 죄송해요. 피니언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0.6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랭크 축이 있고 플라이 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쪽에 기동 전동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링 기어가 되고요. 이게 피니언 기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같죠. 크랭크 쪽 회전이니까 엔진이니까 엔진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니까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링 기어가 밑에 있고 피니언이 위에 있다. 링 기어분의 피니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0.6kg. 46번 자동차용 배터리 충방전에 관한 화학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일단 틀린 거는 바로 나오죠. 4번입니다. 산소가 아니라 마이너스면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발생하는 거고 플러스 극판에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발생이 된다. 요거 화학 공식 여러분들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47번 자동차 에어컨에서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기체 냉매로 바꿔주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팽창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간단해요. 조그만한 이런 통로에서 갑자기 통로를 열어줍니다. 즉 최적이 갑자기 증가했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졌다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 상태로 바꿔주는데 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팽창 밸브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 48번 자동차 전기장치에서 유도기전력은 코일 내의 자석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렌즈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꾸며 놓고요. 여기에 자석을 N극과 S극 하면은 내가 자석이 가까이 합니다. 자석이 가까이 하면은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석이 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자력선이 발생하는 거고요. 반대로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멀어진 걸 잡아내기 위해서 안쪽으로 잡아 당긴다. 그래서 이런 자력선이 생긴다. 요게 렌즈의 법칙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49번 R134A 냉매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오존층이 보호된다. 요것보다는요 액화 및 증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풀게 되면은 액화 증발은 잘 돼요. 잘 되고요. 오존층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건요. 염소 성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염소 성분이 없다. 염소 성분이 없어서 오존을 좀 보호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50번 주행 계기판의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주행계의 온도 계기판이니까요. 이건 이제 온도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주행 계기판에 있는 온도계는요, 즉 WTS의 신호는요, 계기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빨간색으로 생긴 이렇게 온도계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 갖고 얘는 측정을 한다입니다. 51번 제3종 유기용제의 취급장소 색표시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답은 3번 가시면 되고요. 다음 52번 렌즈를 사용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패너의 자루가 짧다고 느낄 때는 긴 파이프. 자, 스패너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앞에 대충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짧다고 해서 여기에서 연장 공구를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53번 관리 감독자의 점검 대상 및 업무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거리가 먼 것은 일단 4번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4번 드릴 작업할 때 칩 작업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요거 있죠. 회전을 중지하고 솔로 제거한다. 다음 55번 다이얼 게이지 취급으로 틀린 사항은 이거 다 취급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자 계측계는요 그리스 도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름을 발라서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56번 LPG 자동차의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게 읽다 보면 바로 나오죠. 라이터나 성냥등을 켜고 그 LPG입니다. LP 즉 가스 성분 폭발성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옆에 라이터나 성냥을 킨다라는 거는 죽겠다라는 뜻도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57번 휠 밸런스 안전 수칙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요거 회전 방향 타이어가 내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 앞에 서 있으면은 타이어가 튀어 나갈 수도 있지만 튀어서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회전하지 않는 방향에 저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58번 안전 표시 종류로 나열한 것은 이건 이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59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고전압 배터리 취급 방법 시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일단은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볼게요. 1번 고전압 배터리 점검 시 정비 시 절연 장갑을 착용한다. 그죠? 우리는 고전압 할 때 절연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이때도 이제 클래스 등급이 있는데 클래스 제로 등급, 클래스 1 등급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 제로. 그래서 이게 제일 좀 낮은 장갑 정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전기차다 그러면 한 등급씩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고전압 배터리 점검 시 점화입니다. 죄송해요. 점화 스위치는 당연히 오프가 돼야 되죠. 전기가 가지 않는 비활전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3번 고전압 배터리 점검 시 정비 시 12V 배터리는 접재선을 분리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점검 시 정비 시에는 반드시 세이프티 플러그를 연결한다 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세이프티 플러그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시 세이프티 플러그는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V짜리의 고전압이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직렬 연결될 때 여기에 저희가 플러그를 하나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요거 플러그를 저희는 이제 세이프티 플러그라고 하고요. 이 세이프티 플러그를 제거를 해야지 이렇게 제거를 해놔야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즉 240V짜리를 이제 반으로 잘라놨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요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전기를 아예 없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60번 전액을 만들 때 황산에 물을 혼합하면 안 되는 것은 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액을 만들 적에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부읍니다. 이때 유리막대를 사용해서 조금씩 부읍니다. 이게 하는 게 황산은 화학 반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집어넣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 너무 좀 빨리 쭉 갔는데 혹시 더 필요한 설명이 더 필요한 그 번호가 있거나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뭐 댓글을 남겨주시던 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카톡 남겨주시면은 네, 그 부분을 또 따로 해서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